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이 2016년 대학 수학능력이 치러지는 시험날이죠. 수험생들은 지금 이제 막바지 시험을 치르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허지희 지에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7급 정규직이고요. 2015년 11월 30일이 마감일입니다. 아래 보이는 온라인 주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보안관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명이고요. 그리고 고용 형태는 상용직입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에 관리과에서 방문 우편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서울 신북초등학교에서 학교 보안관을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12개월의 계약직이고요. 11월 13일이 접수 마감일입니다. 서울 신북초등학교 교무실로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사회복지보조원을 2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12개월의 계약직이고요. 2015년 11월 16일이 마감일입니다. 접수 방법은요, 강북구의 드림스타트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행정사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상용직의 고용 형태로 2015년 11월 17일이 접수 마감이고요. 역시 아래에 보이는 온라인 주소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소개해 주셨고요. 취업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면접에 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네. 어떻게 하면 당당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스피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 지난번에 면접 스피치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질문 응대 요령이나 답변을 조금 더 넘어서서 실제로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면접이 대단히 중요한 그 과정이죠. 그렇죠. 말을 정확하게 필요한 말을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텐데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말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방법을 굳이 배워야 되는가? 배워서 이게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누구나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속담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에 따라서 면접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말하는 태도나 음성, 음색 이런 게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면접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하면 좋은 성과가 있겠죠. 그러면 면접장에서 어떻게 떨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면접장에서 나 말을 잘 못해서 떨어진 것 같아 그런 건 라고 많이 있겠죠. 이야기하시는 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냐 라고 물어보면요. 보통 3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대답을 잊어버렸다. 기억이 안 난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떨려서 말을 더듬다가 그냥 끝나버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간 질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워갔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말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문제는요. 외워간 겁니다. 네, 바로 자, 평상시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주일 전에 무엇을 드셨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아닐걸요? 그렇죠. 네. 어떨 때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꼭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일은 둘째 치고 내가 무엇인가를 꼭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그것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긴장하지 않고 있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많이 긴장하고 떨리고 있는 면접장에서 내가 외워갔던 것들을 모조리 말을 잘하겠다? 네, 이건 거의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면접장에서는요, 외워간 내용은 절반은 잊어버리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내가
실제로 겪지 않았던 경험이라던가 또는 내가 일부러 말을 짜맞춘 답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애초에 버리시고요. 실제로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한 답변을 미리 만들어 가셔서 그렇게 정리만 해가시는 것, 이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상 답변을 외워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령 외운 걸 하나도 토씨가 틀리지 않게 답한다고 한들 티가 나거든요. 네, 외운 거 티가 얘기하면. 나요. 네. 그걸 이제 보면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야 사실 방송을 하니까 후배들에게도 그런 그 조언들을 좀 하는데, 근데 대부분 분들은 뭐 말하는 게 두려운데 키워드를 가지고 몇 자를 적어서 그거를 또 살을 붙여서 말한다.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예. 그쵸.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아까 그 탈락자 두 번째 유형과도 네. 딱 연결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말이라는 것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다. 네. 근데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일단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은 있었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라던가 또는 입에서 맴돌기만 할 뿐 문장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처칠 스피치라고도 하는 즉석 스피치 방법인데요. 예전에 영국에서 그 신사들만이 출입하던 클럽, 사교 클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중절모에다가 단어 카드를 무작위로 넣어놓고 네. 아무나 뽑아서 그 단어를 딱 보여주고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즉석에서 하는 그런 스피치 연습에서 유래되어서 처칠 스피치라고 한다고 해요. 네, 역시 네. 그 영국 분들이 품격이 있군요. 만나면 이야기하고 주제 가지고 우리가 좀 술잔 돌리기 바쁠 텐데 말이에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도 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즉석 스피치 연습을 해보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소위 처칠 스피치를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스피치는요, 네. 그 친구들이랑 가볍게 게임처럼 즐기실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친구가 아무 단어나 떠오르는 대로 하나의 단어를 적어서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그 단어를 보자마자 전혀 생각할 여유를 받지 않은 채로 바로 즉석에서. 1분 동안 즉석에서 예.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고 딱 단어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요. 네, 여기 마이크가 있네요. 그 마이크 예전에 제가 노래방에서 봤을 때는 유선 마이크였는데 여기는 유선은 아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로 애를 많이 하죠. 네, 네, 많이 좀 맞아요. 끝나세요. 예. 자, 방금 제가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 네. 했던 거 재미있으셨나요? 네, 별로 성의 없어 보이죠. 아, 그러셨어요? 기본적인 네. 말을 몇 마디 이어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혹은 뭐 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가 좀 없었죠. 정보도 없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저한테 네. 어떤 특정한 매력이나 호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있는데 하신 마이크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이 없죠. 네, 별 정보가 없죠. 그렇죠. 예.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게 되는 경우는 딱 3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네. 첫 번째가 상대방이 말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을 때, 네. 또는 두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호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말하는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네. 얻어내려고 할 때, 이럴 때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3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따라서 말하는 사람도 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네. 결국에는요. 똑같은 마이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크에 얽혀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등장인물이 있고 그에 따른 갈등이라던가 반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네. 꼭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지어내고 창작한 이야기여도 연습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스토리를 넣어서 말하는 즉석 스피치 연습을 자주 하시면요. 면접장에서 언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답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처음에부터는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훈련이고 거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이크에 대해도 뭐 주제를 받았다면 스토리텔링을 내가 돌 때 여러 가지 돌제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이크를 잡지 않았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하든지. 네, 재밌네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만들라. 몇 가지 이제 면접 가서 실수하는 어려운 유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떨려서 말을 좀 더듬거려서 내가 말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긴장이 굉장히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긴장감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하고 나올 수가 없겠죠. 긴장을 푸는 방법은요, 뭐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좀 가라앉힌다, 혹은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네. 혹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준비를 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면접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그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성찰, 그리고 면접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습이 이루어져 있다면요, 아마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다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말을 더듬거나 이런 것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면접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요령들,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이런 몇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봐주셨고요. 그리고 이 전달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위 무슨 이 스피치 이런 걸 좀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좀 필요합니까? 네, 보통 그 발음이 부정확하다거나 네. 아니면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또는 그 어조가 너무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해서 그래서 전달력이 참 없고 지루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이 전달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가장 먼저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하루는 저 아는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말 좀 똑바로 하라고 뭐라고 하셔. 네. 왜 나보고 어떻게 하길래 그러시는 거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동생이 하는 그 얼굴 표정을 제가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의 문제는요, 입술이 너무 게으른 거였어요.